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20, 30대 여러분, 돈 관리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시다고요?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이야기를 하는 돈코노미 정팀장입니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책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를 보시면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인생은 세 가지의 길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 서행길, 고속도로입니다. 인도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을 팔아서 오늘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미래에 들어올 급여를 계산하고 먼저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분들은 일단 직장이 생기면 멋진 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적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하는 국산차이거나 아니면 5천만 원 이상 하는 외제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할부를 갚기 위해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급여를 받으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할부로 나가고 자동차 보험료는 6개월 카드로 긁고 매년 2번 이상 내는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 때문에 남는 게 없는 현대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자분들은 백이라든지 여행에 소비가 많은 편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료, 그리고 현지에서 쓰는 물가까지 합치면 못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은 지출해야 합니다. 월급은 200만원인데 일단 쓰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카드값을 갚는 데에 본인들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가 바로 인도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서행길을 가는 사람들은 인도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입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본인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삶인 거죠. 하지만 이들은 본인들이 모은 것만큼만 미래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험도 없지만 큰 이익도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고속도로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도 일을 하고 본인의 사업체 또는 금융자산들이 본인이 일을 하던지 놀던지 쉼없이 돌아가면서 같이 일을 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일하는 것과 아바타 같은 나의 분신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신 사회초년생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고속도로로 가는 삶을 살고 싶다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목표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어떻게 자산을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돈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산을 굴려볼 만한 정도의 크기, 이 정도가 바로 얼마를 얘기할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1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억, 200만 원을 버는 직장인들이 이 1억을 모으는데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2, 3일이라도 알바를 하셔서 일단 수입을 늘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주말 알바를 해서 소득이 50만 원이 더 생겼다면 수입에서 25%의 성장이 더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바로 현금 흐름 파악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수입은 어떤지, 지출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셔야 하고요. 본인들이 쓰고 있는 지출이 유동 지출인지 고정 지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결심입니다. 내가 1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을 바로 연 단위 또는 이제 월 단위로 쪼개서 내가 월 소득의 몇 %를 금융기관에 저축이나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매월 얼마의 금액을 저축이나 투자를 할지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축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현재 여유자금이 너무 없다면 월 저축자산의 30%에서 50%를 유동자산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어느 정도 긴급 자금이 있어서 내 생활비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10%에서 30% 정도의 유동자산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찾더라도 손실 없이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을 의미하고요. 보통 금융상품으로는 일반 은행의 입출금 통장 또는 증권사의 CMA나 ML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저축 금액의 50%에서 70% 정도는 투자자산으로 가져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속 금리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0%대의 금리와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적게나마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내 투자 성향에 맞게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처음에는 안정적인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안정적인 채권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리츠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이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경우는 일반 펀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실력이 쌓이면 ETF 펀드, 그 다음에 해외 ETF,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고수의 영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직접 투자까지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본인들의 업무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해외 ETF 정도까지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펀드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다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펀드의 기본 개념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 10% 정도 범위 내에서는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 모든 자산을 올인해서 투자를 했는데 5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5년차 때에 교통사고 같은 상해라든지 아니면 암과 같은 질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부의 추월 차선인 고속도로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면 이 안전장치로 인해서 내 자산은 보호받고 내가 치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내 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소득의 10% 정도는 보장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큰 틀에서 사회초년생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하고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자는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부자가 되는 습관을 계속해서 만드셔야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의 추월 차선인 고속도로로 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